그래서 이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해서 아마 이제 지자체별로다가 쫙 하나 준 거예요. 이렇게 지자체별로다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뭐 부산시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다른 건 둘째 치고요. 일 한번 잘 볼까요? 충청북도 한번 보실까요? 충청북도. 충청북도 보시면은 국토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강호축 중심 충북 이렇게 나와요. 강호축 중심. 그러니까 강호축 그럼 모르겠죠? 강원도와 호남축을 연결시켜주는 게 강호축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호남과 강원도를 연결시켜 주려니까 중간에 떡하니 있는 게 뭐예요? 충청북도잖아요. 충청북도 중간에 떡하니 가로질러 있는 게 뭐예요? 충북선의 철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충북선을 고속화 철도를 만들면 돼. 왜? 호남 고속철이 딱 와서 요거를 딱 걸어타고 섬에 제천 봉양에서 원주까지만 딱 연결시켜 두면 그대로 뭐가 돼 버려요? 강릉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출발해서 강릉까지 가는 게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 강호축이라 부르는 거예요. 요걸 의미를 잘 생각하면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충북선이 왜 고속화 철도를 만드는 이유가 알겠죠.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번에도 받은 거 보면은요, 그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예산 편성이 충청북도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총 48개 중에서 충청북도 6개를 받았는데 그게 전체 예산의 46%예요. 제일 많이 받았다고요. 제가 예전에도 저 충북 강의할 때도 맨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충청북도가 이 전철은 저 충북선 하나밖에 없지만 앞으로 뭐 청조공항부터 들어오는 저 천안하고 청조공항 연결되는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섬에 계속 이제 나중에 이제 보령에서 조천까지 연결되면 여기 충청선 완성.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서 또 올라오게 되면 또 충청권 광해철도가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철도도 많이 좀 움직여지고 또 뭐냐면은 고속도로가 몇 개 가요? 충청북도에? 경부선,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그렇죠?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 가죠. 제천 옆으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4개가 움직여요. 거기다가 가로지르는 거 하나 있죠. 충북을 가로지르는 거. 평택, 제천고속도로. 네,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또 하나 뭐냐면은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옆에다 충청북도를 살짝 거치고 가고 오송역으로 빠지거든요. 지선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총 이제 5개 노선이 이제 가면서 그걸 다 연결시키는 노선이 동서쪽으로 다 2개 노선이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충청북도에서는 고속도로가 망이 좋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전국 어디 가나 2시간 거리 안에 다 갈 수 있어요. 네. 전국 어디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발전해서 충청북도가 중심축으로 한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이게 강호축이 오고 이게 오게 되면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늘어났어요. 이거 보기 좀 귀찮아가지고 이거 줄이려 봤더니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어났으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보세요. 어차피 이번에 해놓은 것 중에 제가 늘은 것 중은 뭐냐면 도봉산 포천선, 그 다음에 요거 평화도로, 그 다음에 그 성문산단 인입철도,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예, 상용차 혁신도시, 그 다음에 인공지능 집단단지,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여기 남해안 그 관광도로, 그 다음에 지역특화 산업 쭉 있고 요거 다 해서 쭉 해서 있는 게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발표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지역 특화 산업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역 특화 산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뭐 다 있는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첨단 수송 기계 부품 해가지고 스마트 자율주행 차 실증,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바이오 메디컬 활성 소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스마트 시티는 이미 벌써 세종시 5-12 생활권에다가 스마트 시티 만들겠다고 한 게 이미 발표 났던 거예요. 시범도시로. 그러면 큰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저쪽 밑에 가면 부산 보면은 거기 보면 뭐라고 하나요? 스마트 해양이라 나오죠. 네. 이거는 부산에 있는 그 에코델타 시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에코델타 시티가 낙동강 옆에 수변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 건데 어떤 시티? 스마트 시티인데 어떤 내용? 물에 관련돼 있는 거. 네. 그래서 여기다 스마트 해양이란 말을 쓴 거거든요. 네. 쭉 이때는 것만 알아두시면요. 뒤에 가가지고 또 하나하나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여기 하나 보면 대전에 보면 ICT 융합이라 나오죠. 그렇죠? ICT 융복합 의료기기, ICT 융복합 특수기기 부품, 그렇죠? 전부 다 얘가
대전은 ICT 융복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대덕 연구단지를 활용해가지고 이쪽을 ICT 쪽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참고로 ICT는 기본적으로 융복합 쪽으로 오면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신규 대전 같은 경우는 ICT 쪽에 전문 단지, 산업단지들 융복합 산업단지들다가 활성화시킬 거니까 대전이 기본적으로 뭐가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이런 ICT 쪽에 관련돼서는 뭐 한다? 산업단지,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요. 근데 최근에 재미난 게 있죠. 전국에 있는 광역시가 전부 다 뭐예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 유일하게 올라간 지역이 대전이에요. 그럼 대전이 왜 올라갈까요? 이미 벌써 대전은 대전 지자체에서 이미 했던 사업 중에 많아요. 이 사업들이. 그래 보니까 대전 쪽으로 많이 밀고 가는 것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뒤에 가서 조금씩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저 중요한 거는 중요한부터 가죠. 네.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5조 7천억 정도를 갖다 쏟아붓겠다. 그래서 성문산단 인입철도 하는데 당진 합덕역에서 송산 거쳐가지고 성문산단까지 가는 31km짜리를 하겠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 추진했는데 예타를 취소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 다음에 대구 산업선 철도라면 이거는 대구 산업선 철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 연결한 철도망 건설로 도시철도 등과 연계하여 화물 운송 및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 서대구역에서 대구 산업단지까지가 이 대구는요 서대구 쪽에 성서 산업단지부터 국가 달성 산업단지, 대구 국가산업단지 가지고 굵직굵직한 큰 국가산업단지가 세 개가 다 서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게 뭐가 없어요? 철도가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지자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철도가 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산업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오늘 저 뒤에서 쭉 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울산 외곽순환도로하고 부산 신안 김해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하나하나 볼까요? 대구 산업선 철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같이 주요 산업단지의 철도 인입선을 연결해 철도 기반 복합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국가철도 정책 목표와도 부합되더라. 대구 산업선 철도는 서대구 고속철도역에서 계명대 성서 산업단지, 명곡, 다음에 달성군청, 여기 보면 달성군청이 옥포지구 나오죠.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달성 산업단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대구 국가산업단지 이르는 7개 정거장 34.2km 총 사업비 1조 1,000억 원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국가시행 일반철도 사업이다. 이번에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빨리 가거든요. 가면 아마 여기 보면은 예타 면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줄여서 예타라고 그러는 건데 예타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면제가 되니까 이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타 받다가요. 보통 예타 받는데 5년에서 10년 걸려요. 예타만 통과되는 데만.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면 예타가 통과된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시간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기본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실시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시 때리고 뭐가 돼요? 착공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완공되고요. 이 시간을 잘 보면은 기본 계획 만드는데 1년밖에 안 걸려요. 실시 계획 만드는데 2년 걸려요. 그럼 한번 잘 봐요. 올해 기본 계획 다 끝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2019년 끝나고 2000년, 2021년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어떻게 해요? 2022년 정도 되면은 뭐가 돼요? 착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보통 5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027년에 완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이게 예타 면제되면 이렇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여기서 플러스 5년, 10년 더 걸릴 거예요. 뭐예요? 5년, 10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냐면은 이런 자리를 잘 찾아내면은 뭐냐면은 뭐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할 것도 1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1월 달쯤에 1월 20일인가 뭐 그때쯤 나온 것 같은데 이걸 한 달에다가 이제 지금 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왜 나왔는지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지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얘가 나왔던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예타 면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국가에서는요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은 큰 굵직한 규모, 예를 들어서 300억 이상 정도 되는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끝내야 되는데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뭐냐면 우리가 비용 편입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BC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비용 편입 분석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B는 이 편익이에요. 이게 편익. 그 다음에 비용은 C 이렇게 되죠. 베네핏 그 다음에 코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편익을 비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얼마가 넘어가야 된다? 1이 이상 돼야 된다. 그럼 1이 이상 되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1을 이상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에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철도 있잖아요. 철도는 0.9 이상만 돼도 해요. 철도는. 왜냐면 워낙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워낙 커요. 예. 철도는 보통 0.9 이상이면 좀 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도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그 작년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올 2월 달에 그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 구축망 계획을 또 다시 변경하는 또 발표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2028년도까지 뭐 하겠다? 다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얘기 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내용을 쫙 보면 다 뭐냐면은 다 1이 넘어요. 편입비용, 그러니까 BC 분석한 게 다 1이 넘어요. 서울의 경전철이 1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서울시도 또 뭐라 썼냐면 0.8 이상이면 뭐 한다? 장래, 미래 가치를 보고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망은 0.8 이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은 가끔가다 신문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편입 비용 분석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좀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오늘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건 내용을 한번 볼 거고요. 신규 교통시설, 즉 대구 산업선, 성문산단, 인입철도,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 도봉산포천선, 그다음에 평화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법 해가지고서에 전북 상용차 혁신사업도 뭐고, 광주의 인공지능 집적단지는 뭐고, 그 외 지역 전력 사업은 뭐고, 또 여기 들어간 거 교통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거는 이 뒤에다 또 다시 다 다뤄놨거든요.